비상개혁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장과 이어집니다. 얼굴을 맞아 피 흘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단어를 빨갱이 죽여 뭐 빨갱이 대하듯이 너 화짱조지. 중국 사람 혐오하는 혐오를 넘어서서 조롱이었거든요. 혐오를 동력으로 외국인 혐오라든가 소수자에 대한 혐오라든지 혐오와 극단적인 대립들이 일단은 우리 사회의 혐오 정서가 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굉장히 배타적이고 혐오적인 세태를 많이 띠고 있고 우리가 혐오의 시대라고 부를 만큼 많은 혐오들이 우리 사회에 암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에브리타임이나 다른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당장 보수 집회만 봐도 굉장히 좌파라는 단어 하나로 사람을 악마화하는 그런 게 굉장히 심각해졌더라고요.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단어를 저는 2025년에 그 문구를 다시 듣게 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사실 사람의 목숨은 그렇게 얘기되어서도 안 되고 너무 소중한 것인데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강화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굉장히 우경화됐다 이런 기사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게 1, 2년이나 내란 사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특정 사이트에서 뭐 고 노무현 대통령을 풍자하고 막 비난한다던가 이런 사진이나 아니면 밈 같은 것이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거를 너무 당연하게 놀이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1, 2년 만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조금 더 심각해진 부분이 있지 않나. 혐오가 굉장히 심각하게 심화가 됐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저희가 집회를 나가거나 하면 그러니까 남녀 간에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 특히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우리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의 이재명 사형 이렇게 막 지나가고 이런 걸 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폄훼하고 훼손하면서 뭐 정당성을 취하려 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화됐다. 특히 이제 광장에서 뭐 탄핵 찬반 집회로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게 숫자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표현들을 보면 사실 저희 집회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지양하긴 했지만 일부에서는 뭐 뒤에서도 보면 막 뭐 약간 그런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뭐 윤석열 사형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뭐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분도 있었고 특히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회를 한번 지나가 보면 알겠지만 거의 다 욕이에요. 욕이고 뭐 빨갱이 죽여 뭐 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혐오가 굉장히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굉장히 우려스럽고 시민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저희가 토론회를 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후에 이게 치유가 가능할지 봉합이 가능할지 뭐 화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같이 공존은 가능할지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혐오와 갈등이 엄청 더 크게 일어났던 숨겨져 있던 혐오와 갈등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던 그런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민주주의가 다양한 의견 그리고 심지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까지도 존중하고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담화문에서도 발표했듯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가를 대항하는 어떠한 존재로 정치적 입장이 다른 이들을 규정했잖아요. 그러면서 혐오를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혐오의 대상을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혐오를 아무렇지 않게 발화하게 되는데 저 또한도 이제 집회 현장에 나가면서 위협이 되는 순간도 많았거든요. 집회에서 그 행진을 할 때 옆에서 클락션을 엄청 아무렇지 않게 크게 두드리기도 하면서 또 엄청 욕을 하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마치 정말 소위 빨갱이 대하듯이. 저 또한도 그런 저와 반대편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제 안에도 계속 혐오적인 마음들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나조차도 이 혐오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다른 이의 의견을 수용하고 또 같이 뭔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이런 것들이 간과되어 왔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혐오 정치 이게 굉장히 강화됐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나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그렇고 이를 필두로 해서 인터넷에서 굉장히 뭐 그 중국 공산당은 나가라 뭐 혹은 이제 흔히 화짱조라고 하던데 이제 화교, 짱깨, 조선족 이거를 세 개를 합쳐서 그걸 줄여가지고 너 화짱조지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이런 극우 이 계정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불어났다라는 느낌, 인상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게 뭐 혹자는 이제 뭐 이게 뭐 어디서 돈을 풀어서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그런 측면과 별개로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현실에서도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대구에서도 보면 저기 대백 앞 광장에서 그렇게 성조기를 들고 막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였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그게 가장 심각해진 부분인 것 같고, 일단은 사람이 혐오하면 안 되는 건데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계속 중국 사람 혐오하는 발음이 많이 했었어요. 대통령 자질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국대를 이어나가면서 봤던 것들은 혐오를 넘어서서 조롱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지? 내가 어떤 정확한 어떤 의견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장면에서는 그냥 이렇게 모여서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놀려주지? 어떻게 조롱하지? 라는 그게 너무 잘 보였었거든요. 사실 그게 되게 익숙하기도 했었거든요. 대구 경북 여성대회를 하다 보면 조롱들 되게 많이 들어요. 페미니스트래 이러면서 속닥거리면서 지나가거나, 왜 여성의 날만 있어요? 남성의 날은 왜 없어요? 남성대회는 왜 안 해요? 라거나, 아니면 어쨌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으로 조롱하고 지나가는 것들 많이 목격하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그리고 뭐 청년들은 직장에서일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른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그런 것들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당당하게 나타나고 있구나 라는 걸 좀 느꼈고, 그런 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극우화가 되는 게 너무 심각하다고 봅니다. 극우화가 되는 메커니즘이 혐오를 동력으로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혐오도 너무 심해지고 약자 혐오, 현중, 이 혐오의 감성이 너무 심해지는 데다가 비난의 언어도 수위가 너무 강해졌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멸하려고 하는 게 좀 굉장히 심각하고, 이거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걱정이 많이 들어요. 전전전 집회를 하다 보면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분들도 매번 많이 만나고 힘을 받지만 우리와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 분들도 많이 마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이 이제 취했던 정보에 의해서 그들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의견을 교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설득되신 분들을 보면서는 뿌듯해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극소수, 대체로는 욕을 하시거나 소리를 지르시거나, 심한 경우는 지나가면서 치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탄핵정국 전부터도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 그 기간 동안 이런 혐오와 극단적인 대립들이 더 확대 강화되는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극단적인 정치의 등장이죠. 극우 세력들이 광장에 나오고 그것을 탄핵당한 대통령이 선동을 하고, 근데 그분들이 저는 보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매우 극우적인 외국인 혐오라든가 소수자에 대한 혐오라든지 모든 문제를 그 반대 세력에게 매도하는, 거기에다가 뭐 극우 개신교와 결합을 한다든가 이런 극단적인 정치가 등장을 했고, 물리적 폭력도 서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정치 구조가 아니라 건강한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